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대선이 끝난 뒤에 대부분의 과거 전례를 보면은 대선이 끝나고 만약 패배할 경우 좀 해외에 나간다든가 좀 휴지기를 갖지 않습니까? 네. 또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그런데 이재명 전 후보는 지금 재충전이라기보다는 이 지방선거에 본인이 직접 출전을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주 요충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뒤에서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후보들도 뒤에서 추천을 하고 또 이번 원내대표에도 자기 비서실장이 있던 후보 시절에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어갖고 당선까지 시킬 정도로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의원들한테 전화 전화 한 통씩 다 돌렸다면서요? 그런데 이재명의 이런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조기 등판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국회의원 출마설. 아니 왜 국회의원에 어떻게 나오지? 지금 지방선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조금 들여다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왜 보궐선거는 원래 4월에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그러니까요. 2년 남았어요.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할 때 끝까지 법정 기간을 다 지키는, 그러니까 60일 전이면 60일 전까지 지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지역의 보궐선거를 못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보궐선거를 위해서 미리 국회의원 반납을 하고 좀 시간을 텀을 두고 그만두면 보궐선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거든요. 이 선거를. 지방선거와 그래서 보궐선거를 지금 같이 하는. 그렇죠. 6월 1일 날 같이 할 수, 그러니까 같이 빠진 지역. 그렇죠. 빠진 지역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빨리 결정이 된. 그래서 국회의원을 사직한 사람들은 그 지역은 보궐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국회의원 출마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만둔 국회의원의 지역구의 보궐로 출마를 할 가능성. 이 처음이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바로 지사를 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5.3%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너도 나도 이재명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바지를 달고 있는 분은 조정식 의원, 시흥을이죠.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오산이죠. 오산이. 이런 분들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그 지역에 이 지사가 나가면은 이전 후보가 나가면은 충분히 금배지를 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대장동 비리라든가 여러 변에서 딱 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으면은 상당히 이 법적 처리를 사법적 처리를 피할 수 있는 묘수가 아닙니까? 그러게요. 선배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고 3년, 2년을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그 텀이 점점 짧아져서 지난 2017년도에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당대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도 2012년도에 그때 떨어지고 제가 알기로 1년인가 지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됐고 또 홍준표, 안철수, 그다음 유승민 이 세 사람 모두 다 한 6개월, 8개월 후에 바로 다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한 6, 7개월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이재명은 지금 선거 끝난 지 몇 개월 한 2개월도 안 됐죠? 3월 그러니까 1개월도 안 됐죠. 지금 국회의원 나온답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이제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방어선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사가 한두 가지입니까? 특검까지 다 대장동들이 들어가면 성남 FC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그건 여러 자기 사건들이 예.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카도 사실 자기의 책임, 자기한테 돌아줘. 횡령 배임이면 지사였으니까. 이재명 전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급한 겁니다. 그렇죠.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되면 수사와 관련돼서 사실 보호막이 어마어마하죠. 172석의 171명이 방어해 주자는 겁니다. 여소야대 전국인데 국회에서 무결이 안 되잖아요. 무결이 안 되죠. 제명 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수사밖에 못 만들죠. 예. 회기 중에는 또 방탄 회기를 또 만들 수가 있고. 더군다나 현역 의원의 거야에 사실상 의원가 되는데 네. 그 대주주를 어떻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방패막이가 확실히 되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 마케팅을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대놓고 조정식 같은 사람은 대놓고 저 경기도 출마합니다. 저희 지역구로 이재명 지사님 오세요. 시흥으로 오시라고 시흥으로 오세요. 그래 보궐선거 출마하세요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요. 안민석도 제가 알기에는 대놓고는 안 하지만 아이고 시흥을보다요 오산이 훨씬 쉬워요. 오산 오세요라고 아마 물밑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시흥이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20% 이상 격차를 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은 확실하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어느 지역에 나가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건 이미 경기지사 공천 받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낙점을 한 거죠. 낙점이죠. 낙점을 한 거죠. 러닝메이트처럼 된 건데 예. 차라리 그 지역에 이재명이라는 거물이 딱 나서고 저 경기지사가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완전히 이재명이 날 낙점했다라고 그러고 다닐 텐데요. 아예 그 경기도 전역을.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이재명이가 어떤 지역에 말하자면 시흥이든 오산이든 나가게 되면은 경기 지역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바람을 확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본인의 뭐 국회의원 당선 차원이 아니라 네네. 전국적인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나가가지고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면은 사실상 지방선거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뒷받침하는 그런 바람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지금 김동연 쇠물결인지 헛물결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더니 어쨌든 지금 이재명하고 지난 대선 때 연대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30일 날 지금 합당 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뭐 서로 간의 어떤 뭐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물결이라는 곳이 뭐 그렇게 무슨 전국적인 어떤 그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될 겁니다. 문제는 김동연이 어디에 출마하느냐 지방선거 나오고 싶어 하는데 특히 경기 지역에 나온 것처럼 계속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이 김동연 변수 그러니까 안민석 조정식이 지금 아무리 뭐 이재명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김동연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참 아무리 선거에서 지긴 했지만 내가 막판에 손 들어줘 갖고 그나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나를 왜 험지에 집어넣어? 나 좀 편하게 할래. 하고 그렇겠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알려지기는 이재명이는 서울은 송영길, 경기는 김동연 해갖고 수도권을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자. 인천은 어차피 현역 민주당 시장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생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 패배했던 것을 한번 서력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송영길이 근데 김동연이가 경기도에 나오면은 이재명이는 뭐 국회의원 출마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가 뭐 빠지를 떼어줘야. 그리고 또 나가지. 사실 이게 저길 겁니다. 어차피 김동연이한테 전략공천을 줄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아유 경선해라. 아유
김동연 총리님, 부총리님, 아이 고생하셨어요. 자 경선하세요. 그래갖고 경선 붙이는 거잖아요. 안민석이 됐든 조정식이 됐든 하고 경선 붙이면 당원 어쨌든 당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솔직히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경기도나 혹은 이 당에 누가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 경기도 당원들이 뭐 안민석 조정식보다 김동연을 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암만 김동연이 뭐 전국적 인지도가 대선에 나와서 그렇다지만 경선 붙입시다 했을 때 이미 판세가 달라질걸요? 그러니까 뭐 당원 단계를 거쳐서 지금 50대 40인가요? 50대 50인가로 되어 있는 것을 네네. 100%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김동연이가 더 유리할 50대 가능성이 50보다는 유리하겠죠. 당원들 뭐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결국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획득하는 거, 그래가지고 다시 차차기를 모색하는 거, 당을 확실히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서 그게 문재인의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길을 간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 뭐 지금 수순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보궐선거에 꼭 나올 것 같고요. 그건 이재명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보궐선거를 꼭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경기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직들을 갖고 있는데 차기에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또다시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누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되느냐 그 생각부터 할걸요. 그렇다면 김동연한테 과연 유리하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뭐 여론조사 100% 나는 그 민주당이 한 번도 여론조사 100%를 실시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고. 당원 단계를 이렇게 바로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이건 공정의 룰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런 것을 지금 정착을 시켜놨는데 위인설법을 유인설법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김동연을 서울로 배치할 가능성도 있네요. 송영길의 어떤 뭐 뜻이나 혹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조정식이든 안민석이든 염태영은 뭐 좀 다릅니다만 두 사람이 배치를 떼고 이재명과 하나의 런닝메이트가 돼가지고 네네. 이 이제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선을 치른다 한다면은 다 당선될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면밀한 대책과 대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이번에야말로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핫한 그런 경합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는 뭐 오세훈 왕국을 해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경기도를 지키느냐 뺐느냐 이 문제가 다시 빼앗아 오느냐.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핫 이슈고 경기도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앞으로의 어떤 거취까지 민주당의 앞날까지도 사실 경기도가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지방선거가 이제 6월 1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권영진 현 시장이 삼선 불출마 선언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제 홍준표 의원과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간의 양강 대결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